북한이 600km 이상 이렇게 날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지금 한미 간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 지금 이 오지랖 떨지 마라 이렇게 말을 갖다가 김정은이 반복해서 한 이후에 이거는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말하기 시작했고 6월 30일 판문점 시효를 앞두고 세 차례나 북한이 달아서 말했고 그 이후에도 한국은 빠져라고 북한이 말한 데 이어 이번에 남측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남측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쐈다라고 아예 지금 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발언 속에 공격용 무기라고 해서 청주 기지에 있는 미국에서 2대 도입한 F-35를 직접 겨냥한 듯 그렇게 언급을 했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쏜다고 이야기를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북한의 이 핵위협과 또 군사적 위협이 없다면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 김정은은 만만한 남한을 상대로 오지랖 떨지 마라고 하며 좁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싹 빼고 남만을 비난하며 서울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약한 놈을 패서 그 뒤에 있는 미국을 이렇게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심 계층에 김정은이 이렇게 대담하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고 남조선 보기를 우습게 알고 있고 이렇게 해도 남조선의 문은 반발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그저 작은 미사일 테스트를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고 있고 김정은은 작은 미사일 실험을 하나 했을 뿐이다 라며 작은 무기라 했고 폼페이오도 쏜 직후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협상팀을 이렇게 복귀시켜 협상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거리 미사일까지는 묵인하는 듯한 해석을 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이나 미국의 방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며 우리의 방어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과 주한미군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북한의 이런 도발이 아무 문제가 아닌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이후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괜찮느냐라는 질문에 그건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말하며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에 경고한 것이 아니다. 그들 양측 그러니까 남북한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 그건 단거리 미사일이고 일반적인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이게 정말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인가?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죠.
김정은이가 남조선 군부 등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한 말이나 또 트럼프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오랫동안 티격태격 해왔다. 신경 쓸 것 없다라는 말이 전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미국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데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 동맹의 연대와 그리고 억지력을 훼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당신이 나에 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 내가 묵과할 수 없는 핵실험과 ICBM 발사만 하지 마라.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 것과 똑같이 말했다고 이 러셀 전 차관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맹은 뒷전이고 미국으로 직접 날아오는 미사일만 아니면 알 바가 없다는 트럼프는요, 국내의 현안에 대한 백악관 회견에서 미사일 관련 언급을 딱 40초만 했습니다. 대미 경고가 아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그랬는데요. 좀 기가 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 백악관에서 볼턴 그리고 이 폼페이오, 멀베이니 비서실장 등을 다 배석시킨 하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그 문답에서 북한 미사일은 40초간 154단어의 짧은 문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미국에 경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한국이 무력으로 위협을 받으면 유엔 등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는 한미 동맹의 정신을 담은 한미 방어조약, 상호방위조약 3조의 취지를 이렇게 무시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지 단거리 미사일이다 했는데 단거리든 장거리든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자체가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발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떠넘기는 모양까지도 보였는데 기자가 우리 동맹인 한일의 입장에서는 그 미사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고 하자 그들은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고 항상 그래왔다라는 식으로 하며 마치 남북 간의 다툼 수준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직접 밝힌 미사일 발사의 사유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했고 앞으로 또 38대를 더 도입할 F-35와 관련되는 문제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걸 북한에 면죄부를 준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북한을 행사에 나가서 언급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찬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뭐라 하지 않으니 트럼프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미국의 지금 핵 잠수함이 부산항으로 입항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다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지 마라. 북한이 말을 했죠. 전략 자산이 한국 근처에 오지 마라.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25일에 부산의 항구에 해군기지에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오클라호마 시티호가 입항을 해 있었습니다.
자, 이 잠수함은 6,900톤, 근 7,000톤에 나가는 큰 잠수함으로요. 이 사거리가 3,100km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리고 130km인 이 하푼 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이 핵 미사일을 쏠 수도 있겠죠. 여차하면요.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북한이 이런 협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금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냥 문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 이후에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 오찬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빨리 되는 것 같아가도 또 미북이 어긋나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전날에는 690km라고 하더니만 그 다음 날에는 600km로 이 미사일의 거리를 조정했는데요. 짧다고 하게 되면 이 미사일의 위협이 더 낮아지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사일을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곡선 비행이 아닌 레이더 상실 고도 이하에서 하강 단계에서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기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 낙하를 하다가 목표물 인근에서 또 다른 궤적을 그리면서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저고도에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머리를 들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내리꽂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우리의 방패, 미사일 방어 체계, 즉 한국형 MSAM이라는 미사일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페이트리엇 현재 보유한 미사일보다도 북한의 창, 즉 북한의 미사일이 방패보다 창이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북한의 신형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낮기 때문에 더 빨리 목표물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MSAM이 아닌 MSAM보다 더 요격 고도가 높은 LSAM을 빨리 개발하고 또 일부는 페이트리엇 팩3 MSE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요, 북한의 목선이 또 NLL 주변에서 NLL을 넘어서 지난 27일 토요일 날 밤에 남하를 하니까 자, 우리 군이 지난번에 방파제 목선 기순에 놀란 군이 총 출동을 해서 이 배를 이렇게 끌고 예인해서 지금 양양의 한 군대 군항으로 지금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지 2시간 만에 이 배를 예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은 28일 새벽에 어제 27일 오후 11시 21분에 북한 소형 목선이 우리 NLL을 넘어서 남하를 해서 함정이 즉각 출동해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주변에 다른 어선은 없고 이 배 한 척만 있었다는데요. 오징어 잡이 어선이라고 하고 선원이 3명 있었다는데 그런데 오징어도 좀 있었지만 오징어 잡이 배가 한 척만 따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예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 발견하고 20분 뒤에 고속단정이 이 부업선에 접근해서 특전 요원들이 일요일날 새벽 12시 18분에 이 배에 올라서 선원들에게 왜 내려오고 있냐 물으니
방향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 기순 의사가 있느냐 물으니 일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보면 첫 목선이 노크 기순한 이후에 다른 목선이 또 하나 내려오니까 그냥 돌려보내서 북으로 보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돌려보내지 않고 일단 양양에 군항으로 예인을 했는데 해안에 불빛을 다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 착오라고 말했다는 점이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NLL 북방에 다른 배는 없이 이 배 한 척만 있었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 내려왔고 그리고 이 배를 발견했을 당시에 배 돛에 마스터에 흰색 수건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순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 이 빨래를 널어놓은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배에 지금 군복을 입은 사람까지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항로를 잃었다라는 게 말도 안 되고 뭐 고장이 나서 표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에다가 이렇게 흰색 수건을 매달아 놨다. 이게 빨래로 보입니까? 사람이 이게 손 닦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빨래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군은 이 목선 하나를 갖다가 끌고 온다고 인근의 경계 작전 중이던 배들을 총 출동시켜서 이 배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북한이 자꾸 이런 행동을 보이는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 무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동해상에서 한국군을 계속 교란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국군의 작전 경계 능력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전적으로 문입니다. 한국당의 황교안이 뒤늦게서야 토요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대북 제재 강화, 또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 외교 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나서 직접 문재인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는데 이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다. 문의 이 사기 평화 비핵화가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권은 NSC 회의조차 대통령이 참가하지도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지 않고 이 정권은 환상적 수사와 자아자찬을 늘어놨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다. 이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 그리고 무능한 안보실장, 국방장관, 외교장관 등 안보라인을 교체하라. 그리고 국회에서 안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도록 해라 말을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이야기죠. 참 때늦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황교안 취임한 직후부터 하라고 이야기했고 작년부터 내내 한국당에 이야기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이에 걸맞는 투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또 하나의 지금 위기로 몰려서 당 지지율이 19%로 떨어지니까 이런 말을 하고 또 안보를 강화하는 듯해서 보수의 표를 얻어보겠다. 이런 부분이고 일회용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싶습니다. 자, 김정은이 연이어서 한미훈련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문이 작년에 보낸 감귤 200톤도 자기들 내부 문서에서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다. 즉 우리한테 항복을 해서 보낸 거다 식으로 말을 하고 F-35 때문에 미사일 쐈다니까. 지난번에 두 대 도입한 F-35를 국군의 날에
전력화하는 행사를 하려 하다가 지금 북한이 저러니까 그 기념식도 또 연기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인지 수상합니다. 문이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그런 거문을 찬양하고 있는 국민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묻고 싶습니다.